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들 또 리튬 관련 종목들 오르는 이유가 있죠. 요즘 이 광물을 들고 중국이 좀 무기화하는 흐름들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오늘부터 9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을 합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옐런 장관이 미국의 경제 수장인 만큼 가장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슈인 수출 통제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드라이브에 맞서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양측이 이번에는 각자 상대를 겨냥해서 발표한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소위 밀당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 이후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혹은 일정 수준 관리하는 국면으로 갈지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전 상무부 부부장은 어제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제재 수단이나 종류는 아직도 많다라면서 미중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외신에서도 좀 돌파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내년 12월 정도 자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달에 반도체 조립 공장 건설을 시작한 다음에 내년 말쯤에 처음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나왔는데요.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마이크론이 인도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북서부 구자라트주의 반도체 조립 공장과 시험 설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앞서서도 경제지 민트 같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론이 구자라트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주정부와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규모를 인도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구자라트 주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도가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급망에 대한 그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부터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날 공개한 종합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 발표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한국을 직접적으로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 정상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대조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오가게 될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드리는데요. 사조시푸드와 CJ시푸드, 인산가, 동원산업 같은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막판쯤이죠. 이 GS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부 사조위가 이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2달간 진행했던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에 설계 감리, 시공의 부실로 인한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 그리고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 추가 하중, 과소 측정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러한 발표를 내놓게 되자 GS건설이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부분 재시공 및 금전 보상 방안을 내놨다가 2시간 만에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다음에 전면으로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후에 장마감 이후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측정이 좀 나왔습니다. GS건설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철거 및 전면 재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년 정도, 그리고 비용은 1조 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건설 도급 비용에 4,500억 원가량이 소요되고요. 철거 비용에 2천억 원, 지체 보상금 1,000억 원, 손실 비용 2,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GS건설 장중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에서도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정규장에서 이런 부분들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에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현재 굳건하게 5대 은행 과점체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깨고 균열이 생기게 될지 여기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6,806억 원인데요. 은행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배구조도 지금 DGB 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DGB 금융지주는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이 각각 8.78% 그리고 8%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은행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워낙 기존의 5대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 살펴드리면 DGB 금융지주 체크가 되고 있고요. 시간외에서도 DGB 금융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시중은행이 등장하면서 과점을 깰 매기로서 작용을 하게 될지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인데요. 빙과업체들은 이 라면이나 제과, 제빵업체들과 달리 오히려 가격 인하에는 동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월의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9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9.4% 상승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13.7%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빙과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잇따라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욱더 부담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빙그레도 2월부터 메로나와 비비빅, 슈퍼콘의 가격을 인상했고요. 혜태 아이스크림도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호두마루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롯데웰푸드가 스크류버와 돼지바, 수박바의 편의점 공급가를 무려 25% 이상 인상했는데요. 관련 종목들에게는 호재성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라면 관련 종목들 역시나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정부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빙그레와 혜태제과식품 대표적인 여름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여기에 롯데웰푸드까지 함께 추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